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고용 보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을 고용하게 한다. 노인의 일자리를 만든다. 뭐 그런 정책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목차를 보면 노인 고용의 필요성, 그리고 현황, 그리고 고용 제도, 그리고 개선 방안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고령사회와 노인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들어섰죠.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7.3%가 됐고 2017년에는 13.8%, 그래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래서 2030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네, 이건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노인이 많이 늘어난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2030년쯤에는 진입할 것이다. 지금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국이 뭐 전 세계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화가 돼가고 있고 고령화 속도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노인 부양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노인이 많이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가 노인을 돌봐야 될, 노인을 부양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의 여건을 가지고는 그 한계가 있다. 왜 그런 한계가 있는가?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봤어요. 하나는 가족적 측면이 있고 하나는 사회적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족적 측면에서는 앞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의 노인들, 여러분 우리 학생들 20대 학생들로 봤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에게는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 될 거예요. 나이가 뭐 70, 80, 90 이렇게 됐던 그런 노인 세대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혹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3대가 모여 사는 그런 전통 가족 구조에서 살아났었죠. 그리고 그들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어요. 네, 부모님을 모시고 전통적인 그런 3대, 4대 그런 가족 구조에서 살아왔었죠. 그러다 보니 과거는 가족들이 노인을 부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재는 과거처럼 가족이 부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나 혹은 앞으로 노인 세대로 진입할 분들이 자녀들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젊으신 분들도 노인을 반드시 우리가 돌봐주고 부양해야 된다 라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거보단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효보다는 부부관계를 중시하게 됐고, 또 노부모보다는 어린 자녀에게 더 많은 노력을 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대가족 수가 감소하고 핵가족이 되다 보니 가족 형태가 과거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그런 가족 형태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돌보는데 그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자녀들이 많다면 한 집에 살면서 나눠서 그 일을 했을 텐데, 지금은 자녀가 적어요.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심지어 애를 안 낳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을 가족들이 돌본다? 그런 시대가 끝났다. 어찌 보면 많은 한계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과거에 비해서 노인들의 권위가 실추가 되었죠.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라는 게 매년 그 똑같은 계절을 맞기 때문에 농사의 경험이 수십 년 동안 많은 그런 노인들은 농사의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또 농사도 점점 과학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런 지식들이 쓸모가 없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노인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회적 측면을 봐볼게요. 네, 노인이 됐을 때 과거에 아까 농경사회 얘기했잖아요. 농경사회에도 여전히 노인들은
재정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족 구조에서 가장 어른이면서 가장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어떤 수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직업을 잃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후 생활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옛날에 65세가 되면 61세가 되면은 환갑 잔치를 벌려줬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만큼 오래 살았다. 그래서 장수하셨으니 잔치를 벌여주자라고 했는데 요즘에 누가 환갑 잔치 하나요? 안 하죠. 칠순잔치도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 80대, 90대, 100세 시대, 뭐 120살까지 사는, 150살까지 산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노인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소득이 없다? 이건 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인 부양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네. 여기 표에 따르면요, 이 표일 연도별 노인 부양비를 제시해 놓은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은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될 그럴 역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부양 그런 비용이 1970년도에는 5.7%였는데요. 2015년에는 17.5%, 2030년에는 네, 38%, 2060년에 가면 82%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소득의 82%를 노인의 부양비로 쓴다는 거예요. 점점 노인의 부양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사회적으로 소득이 없고 돌봄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노인들을 돌보는 비용이 또 국가 예산이 각각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노인이 되면 의료비가 많이 듭니다. 의료가 발달했지만 생명은 연장했지만 병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료 부담도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나중에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노인의 사회활동 욕구를 볼까요? 이러한 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들은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됐어요. 과거에는 은퇴를 하면 쉬고 자식들이 돌보고 공경을 받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노후 생활이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노후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줄어든다? 소득이 결여된다?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 스스로도 뭔가 사회적 활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또 의료가 발달해서 과거처럼 일찍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작은 병에 사망을 해버리거든요.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저질환자들 나이가 많을수록 사망할 확률이 높는데 그 옛날 어르신들도 조그만한 병에도 뭐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들이 적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의료가 발달해서 생명이 많이 연장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제적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아, 우리도 일해야겠구나. 우리도 사회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돈 벌어야 되겠구나. 라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0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잘 해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노후 준비를 못했는데 이런 경제적 활동이나 사회 활동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취업을 못해요. 노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기업에서 써주겠어요. 하다못해 식당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들도 노인을 쓰려고 직원으로 같이 이렇게 근무하기를 바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죠. 왜 우리 사회에 노인들의 그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될까요? 자,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오정이란 단어가 있어요. 신조어라고 해요. 근데 상당히 오래된 신조어예요. 몇십 년 된 신조어인데 사오정.
40대, 50대 정년을 한다. 이걸 줄여서 4.5정이라고 합니다. 자, 40대, 50대 정년을 맞는다? 여러분, 100세 시대에 50대 정년을 맞으면 나머지 50년을 놀아야 되네요. 이렇게 부양을 받아야 되네요. 가족이 부양하든지 사회가 부양해야 되네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부양 비용이 너무나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파르게 부양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양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인 고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나중에 늘어나는 이런 부양비를 생각한다면, 노인 부양비를 고려한다면 더 효율적인, 오히려 돈을 더, 국가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다. 왜? 본인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자리를 만들면서 본인이 소득이 있다면 나중에 진짜 돌보는 비용, 아까 50대 4.5정에 있어서 50대 정년을 맞은 사람들을 50년간 국가가 부양할 필요까지 없잖아요. 일자리를 주게 된다면. 그럼 결국에는 오히려 더 예산을 줄여드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어떤 것이? 노인 고용 정책이. 그래서 우리 사회에 비용이 약간은 들어갈지라도 나중에는 더 예방적 차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동들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를 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생산활동을 하잖아요.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 세금을 걷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국가나 사회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돈이 들어간 것 같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이런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40, 50대는 또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이 든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인 고용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 현황은 어떤가? 네, 2018년도, 17년도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여기가 고령층 인구네요. 여기도 고령층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또 비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했던 전체 고령층 전체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291만 6천명이었어요. 2017년에. 그래서 작년 대비 4.2%가 늘어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점점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고령층 중 경제활동 인구를 살펴봤어요. 경제활동 인구. 그랬더니 725만 3천명. 네, 경제활동 인구가 2017년에 725만 3천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683만 2천명보다 42만 1천명이 증가했죠. 네, 그건 뭐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늘어났다. 인구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도 보는데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가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런 그 고령층 인구, 아까 얘기했던 40대, 40대는 고령층이라고 하지 않지만,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욕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또 고용률을 보면은 고용률 여기 있네요. 고용률 네 2017년도에 54.8%였어요. 그 전년도에 보면은 53.7%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 1.1% 상승했어요. 네, 뭐 미비한 퍼센테이지만 뭐 이 정도 상승했다. 퍼센테이지 P는 뭐냐면 1.2%포인트 상승했다. 네. 1.1% 상승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네, 같은 말입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포인트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 실업률도 실업률은 마이너스 0.2%이기 때문에 줄었네요. 실업률이 늘어났다 그러면 실업한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뭐 우울감이 늘어났다 그것은 우울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 좋은 것이 감소했다 이 말은 안 좋은 것이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실업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실업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그러나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공장이 문을 닫고 대공황 상태가 온다 뭐 이런 걱정들 하고 있고 실업자가 늘어났다 이런 걱정들 하고 있어서 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잘 경제가 활동되고 그렇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네, 노인의 일자리 선택 기준을 살펴볼게요. 선택 기준은 여러 가지의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임금이 얼마를 주느냐, 또 일의 양과 시간대를 고려해 보자. 일이 많거나 적거나, 또 몇 시간을 근무하냐,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냐, 밤에 근무하냐, 낮에 근무하냐, 아침에 근무하냐, 새벽에 근무하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일의 내용은 어떻느냐, 또 출퇴근 거리는 어떻느냐, 또 일이 얼마나 편리하느냐, 또 그 일을 하면서 단발성이 아닌 계속 근로가 가능하냐, 또 과거의 취업 경험과 연관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 봤어요. 쭉 조사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시간대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시간대. 일의 양과 시간대가 가장 선택 기준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네, 그것은 시간대가 너무 밤이거나 뭐 너무 낮이거나 이러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절한 양 이런 시간대를 고려한다. 노인들은 그렇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임금 수준. 네, 뭐니 해도 월급 많이 줘야죠. 네, 돈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이런 것들을 봐서 일자리를 선택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계속 근로가 가능하냐. 네, 계속 근로가 가능하냐. 과거에는요 이 임금이 1이었었어요. 근데 일과 시간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은 두 번째로 떨어졌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월급을 많이 주는 것보다 얼마나 몇 시간대 일을 하느냐, 그리고 또 계속 근로 가능성, 이거 뭐냐면은 오랫동안 일을 하느냐,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위, 2위, 3위가 있는데 이건 뭐 순위만 바뀔 뿐이지 대부분 이런 걸 고려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일과 시간대는 몇 시간대 하냐, 그리고 월급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 임금은 얼마나 주느냐, 그리고 계속 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 정도별로 또 조사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학력이 낮을수록 일과 양의 시간대를 보내요. 중졸 이하의 시간대. 고졸은 임금 수준을 보는데요. 대졸 이상은 일의 내용을 본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좀 차별적인 것 같아요. 학력별로 다, 교육 정도별로 다 보면은 여기도 임금 수준, 일과 시간대, 일의 내용, 출퇴근 거리, 계속 근로 가능성, 과거 취업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그 하나의 통계의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근데 봤더니 중졸 이하, 중졸 이하는 일과 양과 시간대를 가장 선호했네요. 중졸 이렇게, 중졸 이렇게네요. 그리고 고졸 이상은 임금 수준을 많이 봤네요. 임금 수준 이렇게, 임금, 고졸 이렇게 많이 봤네요. 그 다음에 대졸은 일의 내용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의 내용을 가지고 대졸 이상은 판단했다는 것이죠. 가장 많은 숫자가 대졸 이상은 이걸 선택했다. 그렇게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1단원과 2단원 노인 고용의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